이용균 로얄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네. 아마도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내시느라고 분주하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석은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연휴도 참 길고, 또, 많은 날씨도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추석 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덥지도 않고, 잘 보내실 줄 압니다. 예, 우리 애터미 하는 사람들의 특권 아닌가요? 애터미 하는 사람들만이 항상 희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걱정, 안부, 염려, 이런 거 했을 건데, 우리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애를 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모처럼 만에 거의 2년이 됐죠. 우리 열 식구가 다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손자가 넷인데 내 손자가 지금 사흘밤을 같이 잤습니다. 이런 게 참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을 느껴봅니다. 그런데 일주일 자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3일 정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온 집안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고 서로 다 하고 싶은 게 다르고 그래서 혼자 노는 것도 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애터미입니다. 애터미를 내가 만나지 못했거나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아이들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로 마주보고 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애터미한테 오로지 감사하고 회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한 문자를 보내드리고 정말 이렇게 세상에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지금 항상 이제 미래에 대한 기억을 당겨가지고 그런 행복을 느끼셨을 줄 압니다. 본인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왜 이렇게 해도 안 돼?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네? 쉬운 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뭐 애터미를 알고도 그런 기쁨은 아마 좀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애터미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애터미가 나를 저 성공한 사람들처럼 만들어 준단 말인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회사고 좋은 제품이고 해도 각자 환경이 다른데 나까지 정말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애터미를 시작한 지가 이제 1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3년 전에 처음 애터미를 만났을 때의 모습은 엊그제의 일처럼 생생합니다. 정말 제가 그때 제 환경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정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뭐 신용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인맥마저 없었다는 거죠. 인맥마저. 그런 상태에서 이 애터미를 저는 세 번째로 만났었거든요. 그러나 이 애터미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죠. 돈 없죠. 신용 없죠. 인맥 없죠.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애터미를 계속해서 너무나 신기한 모습을 처음에 봤기 때문에 기존의 화장품보다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라고 하는 그 뉴스를 보고 계속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 100배나 좋다는 말을 어떻게 아나운서가 하지? 최소한도 10배는 좋지 않을까? 아니야. 2배만 좋아도 배나 좋은 거 아니야? 그 근거가 뭐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러한 저의 의문점이 제가 애터미에 빠져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은 어떤 경우도 애터미를 할 수 없을 그런 환경이었지만 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사람은 많다라는 거죠. 좋고 싸기만 하면 쓸 사람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회장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게 노래도 있거든요. 과연 좋은 제품인가? 과연 가격은 싼가? 이것만 알아본다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당연지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됐죠. 언젠가는 우리 신동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시사 월간지 신동아에서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안 팔릴 수 없지요. 이런 그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기사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 사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안 될래야 안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문구들이었어요. 언제 기회 되면은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기사 내용들, 방송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규가 오면 그것만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광고도 막 눈만 뜨면 여기저기서 나오지, 뉴스 나오지, 뭐 맨날 회사가 뭐 기부했다, 나는 뭐 이런 거 나오지 하니까 별로 지금 감각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자기 책에 어떤 그 회사의 기사가 나오면 그 책을 모든 사업자들이 사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 한 페이지 이거 봐라. 우리 회사가 이 기사에 나왔다. 이 잡지에 나왔다. 이 신문에 나왔다. 이런 거를 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처음 그때부터 했더라면 지금쯤 성공했을 거다. 나는 좀 늦게 만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 이걸 만났을 때 여러분은 이 사업을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의 99%는 안 하셨을 거예요. 저도 하마터면 안 할 뻔했어요. 그 하마터면 안 할 뻔이 뭐냐면 저를 누가 오라는 데 있으면 봉급 한 150만 원만 준다고 오라고 했으면은 아마 저는 거기 가고 애터미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라는 데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애터미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계속 공부만 하면서도 어떻게 정말 애터미 제품이 대단하고 원자력 연구소에서 해모임을 개발한 이유까지 해모임을 개발한 분까지 다 만나고 다 해보고 화장품을 써보고 정말 100배나 좋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정말 방황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를 그때 당시에 뭐 석세스 아카데미인지도 잘 몰랐어요. 어디 세미나가 1박 2일로 한다는데 뭐 돈 3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난 3만 원이 없었어요. 그 3만 원이 없다는 얘기는 못하고 나는 안 가도 다 안다고. 나도 강의하는 사람이었는데 강의 내가 하는 사람이니까 안 들어도 된다고 그렇게 좀 교만했었죠. 3만 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있던 차에 이제 원데이가 이제 있었던가 봐요. 거기는 돈 안 받는데요. 뭐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 해서 이제 콜마 베네치에 그 직원들이 밥 먹는 식당에 밥상을 다 정리하고 의자를 빽빽히 채우고 거기에 가득 찼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그러면 한 80여 명 정도 신규들만 들여보내고 기존 사람들은 정말 떼약볕에서 추운 데서 햇빛을 보거나 떼약볕에서 그늘을 가리기 위해서 벽에 바짝 붙여 있고 또 비가 오는 날이면 계단으로 쭉 줄을 서서 가운데 지나다닌 사람들의 길을 터주고 양쪽 계단으로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때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런 그 갈색 그 작업복을 입은 콜마의 직원들이 이제 거기가 3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3층까지 이제 쭉 비를 피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식당을 비워줘야 되니까요. 직원들 밥 먹으라고 세미나 하던 자리를 비워줘야 되니까요. 그럼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서 있고 처마 밑에 서 있고 근데 처마가 없어요. 이 빌딩이. 그런 상태인데 그 직원들이 올라가면서 밥 먹으러 올라가면서 우리들을 힐끗힐끗 봐요. 우리를 보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요? 말 그대로 생긴 거는 멀쩡해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거를 하니라고 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이런 데 와서 이러고 있는가. 참 혀를 쯧쯧 차고 가는 그 수준이었을 거예요. 눈빛이. 그런 상태까지도 이제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회장님의 첫 강의를 듣게 되죠. 가장 앞에 앉아서 회장님하고 거의 무릎이 닿을 정도로 앞에 제 자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회장님의 그 방방 뛰면서 하는 그 강의를 아마 3시간, 4시간 들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게 하고요. 정말 저도 강의를 나름대로 수없이 많이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큰 인물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에 굉장히 제가 비서형입니다. 비서형. 어떤 주도적인 형이 못 되는 소심한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성공시켜줄 사람을 나는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스폰서를 잘 만나서 스폰서한테 온전하게 충성을 하면 그 스폰서가 나 하나 정도는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성공으로 끌고 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번의 나의 멘토, 나의 주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내 통장, 내 보험 들어오는 것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바쳤던 사람도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분한테 충성하면 나 하나는 살 자리가 있겠다 싶은 생각으로 내가 뭘 주도적으로 할 수 없은 그런 것을 제가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그분들이 다 성공을 못하니까 저도 자동적으로 성공을 못하게 됐죠. 그래 이제 그분들과 하나씩 떨어지면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던 상태거든요. 포기라는 게 뭐냐면 부자나 성공을 한다는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쳐다봤던 거라고 생각했고 사람은 분수껏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분수를 모르고 알뛰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해줘요.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너는 못한대요. 제 성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5기로 성공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그분들의 말이 다 맞았어요. 그게 그렇게 제가 저를 판단하는데 12년이 걸린 거예요. 12년이 걸려서 그동안에 지내온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분수껏 살아야 되고 숨죽이는 솔잎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분수껏 살으려고 이제 내려왔을 때 또 이 애텀이라는 것이 저에게 왔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끝까지 저에게 충분하게 훈련, 연단을 시키고 나서 이제 진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터미 회장님 만나서 회장님의 그 열정과 그 자신감과 그 강의력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내가 스승을 다시 만났구나. 이제 이분을 따라서 내가 또 한번 충성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회사가 너무나 밑바탕이 없으니까 내가 했던 과거의 애국 회사들은 몇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자본금이 어마어마하고 나스닥이 상장이 돼 있고 지구가 망하기 전에는 망하지 않을 회사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그 회사가 안 망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이 없는 회사에 서는 사람들은 모험입니다. 모험. 망할 수도 있지만 안 망한다면 한번 해본다라는 개념의 모험인데 이 애터미를 보니까 이건 안 망하면 이상할 회사였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신용도도 없고 자본도 없고 회사도 없고 회장님 돈도 없고 뭐 또 전부 다 회장님 그때 당시에 나는 주둥이 하나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입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분을 보고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망한다면 나 같은 것은 100번 망해도 싸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투자할 것도 없는데 망해봤자 본전인데 조금 세월만 좀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잘 안 와요. 그 가진 거 있는 거 어떻게 잘못될까 봐.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야 그때는 아무거나 덥석덥석 잘 물어요. 왜? 잘못 물어봤자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처절하게 가난했었던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역할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난했기 때문에 여기서 희망을 잡은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라고는 정말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했던 그 얘기가 입에 달달 다 외워져야 돼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저도 그거 외우는데 몇 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들으니까 이제 지금은 잘합니다. 그렇게 회장님을 만나고 이제 한번 인생을 또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갈 곳이 없어서 센터에서 계속 공부했어요. 스폰서들의 형제라인들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생기는 파트너, 스폰서가 내 밑으로 넣어주는 소비자,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함께 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도 내가 된다고 큰소리 쳤던 것들이 하나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된다고 생각해서 된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어디까지 끝까지 알아봐야 정말 내가 잘못 알아보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나서 할 수 있냐 해서 참 많이 알아봤습니다. 경영자가 제가 많은 사람들은 제품을 알아봐요. 제품이 어떠냐. 그 다음에 가격을 알아봐요. 그 다음에 돈 되는 거 알아봐요. 그러니까 제품이 좋고 가격이 비싸도 돈이 되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반 다단계들이에요. 가격 비싼 거 다 알아요. 근데 비싸면 어때요? 돈 되는데.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경영자와 품질과 가격과 마케팅,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보는 조건이에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봄으로 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 초보자들은 제품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 초보자들은 마케팅이 뭐야? 마케팅이 어떤 건데 돈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시스템을 물어보고 마지막에 경영자를 물어보는데 저는 첫 번째가 경영자라고 하는 생각을 12년 동안의 이 회사 저 회사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알아보고 나서 가격 알아보고 나서 세 번째로 경영자를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시스템까지 알아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 제품은 안 팔릴 수가 없겠다. 누가 이 제품을 알고도 안 사겠냐. 안 사면 지만 손해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보니까요. 저처럼 가격을 많은 다른 회사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회사 저 회사 그렇게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우리 생필품에 있는 제품들은 가격이 다 비슷해요. 아니 품목이 다 비슷해요.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요게 다 거의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얘네 예를 들어서 오메가3 얼마야? 물어보면 각 회사마다 오메가3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애터미 제품이 비싸다 싸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놀라웠죠. 그래도 세계적인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는 가격이 비싸지만 브랜드가 있으니까 잘 됩니다. 그 회사의 가격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됐고요. 화장품은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됐어요. 일반 다른 회사에다 비해도 반 가격 정도밖에 안 됐어요.
놀라웠죠. 품질은 일반 제약회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문제는 연구원에서 방사선 취급자를 위한 식품을 개발하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하고, 화장품은 화장품 회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우리 공학 박사가 이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만들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지금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5년 후에 10년 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제가요, 안 팔릴 수 없어 팔리고, 팔리면 예산은 잘 되고, 예사가 잘 되면 수당은 이렇게 주니까 나도 받을 게 있을 거고, 이런 시스템대로 운영하니까 나같이 주도적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도 이 시스템만 타고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났어요. 그러면 이미 나는 성공한 거였어요. 시간 문제였어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예사를 만난 자체가 저는 성공한 거였어요. 써본 사람이 써보더만은 별로라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요. 싼 줄 알고 샀는데 뭐 딴 데가 더 싼 데가 있더란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요. 이야, 이대로만 간다면 5명이 있었을 때, 야, 이거 반응 대단한데? 10명이 좋은 반응을 줘. 이야, 이거 대단한데? 100명이 이 반응이 다 좋게, 애터미가 전 세계를 다 먹겠는데? 이런 생각이 점점 들면서, 이제 나도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가지고, 신용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인맥도 다 잃었는데, 이 제품이 내 인맥을 만들어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제 수입이요, 2천만 원 되고 나서 제 가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가족들이 제 말을 믿지도 않았어요. 과거에 너무나 제가 실패를 많이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족과 함께 했더라면 저도 쉬웠을 거고 저희 가족들도 지금 다 성공자 자리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과거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지요. 초창기 때는요, 제품을 통해서 인맥을 찾아냈고 제품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지, 원래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지금은 원래 알았던 가족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만큼 이 애터미를 미리 이렇게 될 줄 알고 했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로 이 애터미는 여러분들도 알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요즘 신규가 오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고 할 거라는 확률이 100% 아니라 1000%가 됐을 때 이 사업을 하라고 제가 권합니다. 확실히 성공할 자신이 없을 때 다른 사람한테 떠보지 마시라. 다른 사람 반응이 어떤가 반응 조사하지 마시라. 이건 틀림없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새로운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마. 여보 걱정하지 마. 아이들 니들 걱정하지 마. 내가 애터미 만났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얻었을 때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정신이 아닐 거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바로 듣게 됐을 거예요. 이제 뭔가 남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다단계를 시작하면서 이미 성공해놓고 온 것처럼 큰 소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이웃들의 반응은 정말 우리 집안에 정신병원 갈 사람이 하나 나타났나 보다 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복이 있은 사람들이, 정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나온 거지요. 제품만 쓰지 사업은 안 한다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애터미 제품은 좋고 가격은 싼데 사업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요즘 많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지금 애터미 초기 때 제품을 제가 오니까 5종 세트가 있었고요. 거기에 선크림 하나까지 6개가 있었어요. 제가 왔을 때. 그 6개가 있었을 때 6개 가지고 네트워크를 한다면
도대체 사람을 몇 명을 모아야겠습니까? 피부위를 올리려면. 그런데 이 제품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을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던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만 모아지면 못 팔 것이 없고 안 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제 정확히 요즘 제가 못 봤네요. 아마 500여 가지에 가까울 거예요. 뭐 500여 가지를 우리가 다 씁니까? 화장품 색깔대로 다 있고 좀 피부 타입대로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제가 몇 가지를 쓰나 봤더니 240가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240가지를. 다 쓰고, 써보고, 이제 뭐, 여자 거니까 안 쓰고, 뭐, 남자 거니까 나만 쓰고, 이제 이런 것이 있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아마 지구상에 가장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메이를 비롯해서 수천 개의 네트워크 마케팅들이 지금 제가 애터미의 제품을 완전히 문을 열고부터 잠자리 들고 날 때까지 모든 것에 애터미 속에 파묻혀 사는 이런 일은 지구상에 어떤 회사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주는 것은 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해보나 마나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보시면 되는. 이제 여러분들은 성공자예요. 성공자. 여러분 말만 들으면 그 사람도 성공자예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누군가 함께 성공하고 싶어서 이 애터미 사업을 전달한다면 그도 성공자예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태어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딨어. 말로는 뭘 못해. 말처럼 쉰 게 어딨어.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거 나도 해봤어. 누구도 해본 거 봤어. 다 돈 못 벌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제대로 본 사람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건 다르다고. 이건 정말 틀려. 꼭 한번 알아봐야 돼. 끝까지 내가 얘기할 거야. 아무리 네가 반대해도 나는 끝까지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했을 수 있어요. 네가 남 같으면 그 정도 했으면 내가 그만할 수도 있는데 당신이 남이 아니고 내 가족이고 내 친구라면 나는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맘대로 이야기하니까 하고 안 하고는 네 맘대로 해. 회장님이 이제 그때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상대방의 의사에 뭐 우리가 절대 반응하지 말고 오로지 그냥 내가 이거 알고 있는 대로 믿는 대로만 이야기를 해라 하면서 이 세상 전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경영자, 우리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영자, 창업자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경험과 지식, 그 박사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지신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새로 쓴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던 거예요. 과거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 저 안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했을 거예요. 해본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애터미의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쓴다라고 한 말이 그게 무슨 말인데 뭘 새로 썼다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다 애터미를 만나서 이건 일도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안 쓰면 지만 손해인 제품을 소개하는데.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마감도 없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 그렇게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 초기 상황을 보시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제가 본사를 가본 지가요. 로얄 리더스 클럽 연봉 2억 이상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 계신 김태훈 총장님하고 김희숙 본부장님하고 이제 서울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마침 시간이 좀 일렀어요. 시간이 좀 남아요. 근데 서울에 이제 거기 봉천동 낙성대 거기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때서 제가 이 근방에 회사 있는데 우리 시간도 남은데 회사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고
주소를 찾고 찾아가지고 주차할 것도 없고 완전히 시장통이고 이런 데에서 찾아서 회사를 처음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2천만 원 돈을 벌고 있을 때까지 회사를 안 갔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안 가보는 게 낫대요. 그 얘기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가볼 생각도 안 하고 내 파트너들 데리고 가면 실망할까봐 안 데리고 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본사에 올라가 보니까 뭐 작지만 뭐 그래도 그때만 해도 회사가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책상도 따로따로 이렇게 있고 막아져 있고 이제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모님을 처음 뵀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다 노얄리드 클럽이라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이리 오시라고 저리 오시라고 하면서 지금 이현우 전무님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분만 제가 알았어요. 왜? 해외 나갈 때 같이 나간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업자들에게 회사를 소개하지도 못할 정도의 A4 용지 붙였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기 뭐 가보지도 못했죠. 듣기만 했죠. 비가 새서 거기에 있는 의자들이 이렇게 중고시장에 가면은 의자 팔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것저것 사오다 보면 색깔이 각기 다른 울긋불긋 이제 그런 센터, 그런 사무실이 이제 우리 애터미에 태동했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잘 애터미를 분석하고 파악했던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모습으로 그때 저는 제 사람은 없었고 파트너들이 사람이 생기면 이제 전국에 뭐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우리 김희숙 본부장님 사는 김해. 참 멀더라고요. 이 전라도에서 경상도인데요. 길도 잘 뚫려 있지 않아서요. 진짜 멀어요. 새벽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간 김에 이제 한 명도 만나고 두 명도 만나고. 사무실이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다행히 김희숙 본부장님이 자기 동창이 하는 뭐 광고업을 하는 사무실인데 뭐 그 사람이 혼자서 사무실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서 일하는 게 많아가지고 낮에는 비어 있으니까 와서 써도 된다고. 야, 좋더라고요. 그 전에는 다방에서 만나고 커피숍에서 만나고 뭐 놀이터 벤치에서 만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씩 만났었는데 그 사무실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 사무실 가가지고 이제 거기 칠판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내가 가는 날 초대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을. 그게 이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하다요. 밥 먹을 돈도 없어요. 밥 사 먹을 돈도. 밥을 해 먹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주방이 없죠. 그러면 이제 가스레인지 하나에다가 김숙 본부장님이 이제 반찬 이것저것 챙겨와서 쌀 가져와가지고 밥을 하죠. 하고 나서요. 설거지는 어디서 해야 돼요? 싱크대 없잖아요. 화장실에 물이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는 밥을 먹은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 사례도 있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화장실서 씻고 화장실서 조리한 걸 내가 먹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커지면서 이제 밑에서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 센터를 하나 내서 센터가 생겨서 이제 정말로 그렇게 하나씩 둘씩 늘어났죠. 그 전에는 우리 김태훈 총장님이 가셔서 막 부산에 가면 센터 사무실 없는 사람들 빌려주는 사무실이 있어요. 서면이라고 하는데 뭐 12명 들어가는데 20명 들어가는데 아마 그 이상은 못 해봤어요. 거기 1시간에 얼마 2시간에 얼마 해가지고 빌려주는 데 가고 저는 늘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게 노트북이에요. 노트북을 처음부터 하게. 왜냐면 CD를 넣고 뉴스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화장품 뉴스, 해모임 뉴스 몇 개 안 되죠. 그때 당시에. 그거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회장님 강의 그때는 없었어요. CD가.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너무나 자신만만했어요. 제품 좋고 가격 싸고 회장님 대단하시고 시스템이 회장님 나는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걸로 선교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공감이 갔고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숫자 관계없이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참 제품이 좋으니까 많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참 똑똑한 사람들도 참 많이 없디다요. 근데 와서요, 항상 불평, 불만, 이런 게 많아요. 똑똑할수록, 살만할수록, 좀 배운 사람일수록,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법이 어딨어, 다 그래요. 근데 성공한 이 책이나 교과서를 보면, 뭐,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배우잖아요. 네? 불평도 하지 마라, 불만도 갖지 마라, 불신도 갖지 마라, 그거 다 비평도 하지 마라, 뭐 전부 다 가르쳐 줬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배워도 못해요. 자기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자존심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은 얼마나 자존심은 개나 줘버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은 개나 줘버리라.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못 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고 이제 제가 인천에 이제 지금 사업을 이제사 나와서 하고 계시는 인천에서 이제 과거에 제가 다른 네트워크를 하면서 잠깐 만났던 스쳤던 인연인데 화장품 한 세트 팔아달라고 했더니 뭐 하나 한 세트 줘보라고 그 76,500원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76,500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 팔면 148,000원이라고 했고 소비자 가격은 192,000원이라고 해서 소비자 가격을 받기도 하고 회원가라고 하면서 138,000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76,000원을 고집했습니다. 왜? 반드시 76,500원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때도 알았으니까요. 근데 내가 좀이라도 더 받았다면 그걸 알게 됐을 때 저와의 인연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너들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욕도 많이 먹었죠. 14만 8천원 팔아야 그래도 차비라도 나오고 밥값이라도 나오는데 76,500원 성금 주고 사가지고 팔아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하라는 말이에요. 참 그것도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진짜 그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일을 하신 분들도 계셨으니까. 근데 저는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돈을 잃고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인천에 가니까 이제 사무실도 하나 내주고 저보고 와서 이거 여기서 일을 하라고 사무실 내준 분도 계셨어요. 고마운 분이죠. 근데 그분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었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가서 그 사무실에서 미팅을 막 하고 미팅을 하고 나서 끝나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다 전철에서 헤어지면 전철에서 헤어져서 다 가게 하고 제가 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서 소파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 화장실에서 씻고 그리고 밥도 제가 해먹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한 것처럼 의젓하게 앉아있고 네? 그런 찜질방이 5,000원 6,000원 하는데 5,000원 하는 대로 더 걸어가요. 더 걸어가면서 그래 걷는 것은 건강에 좋아 이럴 때 걸어야지 언제 걸어 그러면서 더 걸어가고 출근할 때 차비가 없어서 집에서 제가 출근할 때도 그래 이럴 때 걷지 뭐 남들은 일부러 더 걷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걷고 이런 게 제 삶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어떤 자존심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어떤 저에게 질타를 하고 저에게 모함을 하고 뭐하고 해도 저는 오로지 성공밖에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성공밖에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겨보려고 했다가 아이고 이 사람 못 이기겠다 싶으면 바로 져줘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한 발 한 발 오게 된 겁니다. 그나마 다 그 사람들과 다툼을 가졌으면 다 떠나고 아무도 안 남아서 저도 그만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오면서 정말로 사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정말로 성공할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 또 그 사람이 좀 지나고 보면
또 아니고, 또 아니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도 봤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했던, 10여 년 전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누구는 그만뒀고, 누구는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느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만뒀느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첫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인색한 사람들이 또 떠나갔어요. 짠돌이에요. 내가 왜 돈을 쓰냐. 각자 자기 사업인데. 이 각자 자기 사업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각자 자기 사업인데, 뭐, 자기가 나 돈 벌어주려고 왔나? 자기 돈 벌러 왔으면 자기가 돈을 쓰고 해야지. 뭐 이런 식이고. 어디 후원 가자고 하면 스폰서가 다 기름값도 내고 밥값도 내야 되니까 그 스폰서는 자꾸 바쁘다고 핑계대고 나는 장거리 못 간다고 핑계대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인색한 사람들. 그 다음에요. 완전히 야근 사람들이 있어요. 야근 사람. 사무실에 오면은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이렇게 사자성어로 가르쳤는데도 주인이 아니야. 남들이 청소 다 해놓으면 나타나고요. 남들이 밥 다 해놓으면 나타나고요. 설거지 할 때 되면 벌써 어디 가고 없고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 세상에 그 야근 사람들의 그 성격이 타고난 건데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타고난 겁니다. 자기만 모르고 남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야갔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못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게으른 사람이죠. 게을러요. 항상 강의장이 마지막에 와서 뒤에 앉고, 그래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뭐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예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습관. 그것도 타고나요.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그게 타고난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안 타고났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야가 빠졌냐. 그 타고났어요. 그 사람 안쓰러워요. 나는 안 야가 빠졌어요. 베풀기 좋아해요. 퍼주기 좋아해요. 타고났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미워할 사람이 없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그 타고났으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나는 안 타고났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폰서도 파트너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근데 그거 타고난 거예요. 근데 나는 잘해요. 그럼 난 타고난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쌍히 여긴다? 나는 감사한다. 요게 이제 성공의 비결이다. 그래서 과정이 정말 시스템에 올인해라.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스피치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까지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는 순간 진짜 성공할 사람은 아 그래? 성공하려면 시스템에 빠지지 않아야 돼? 알았어.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세미나에 참여하는 거는 할 수 있어. 나는 앞으로 내 성공하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세미나에 빠지지는 않을 거야 라는 여러분들이 작정을 한다면 그분은 완전한 성공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하는 얘기, 성공자들이 하는 얘기, 정말 대스폰서이신 휘장님이 하는 이야기, 모든 스폰서 시스템에 올인하라. 그거 정말요. 응? 아메에서도 그거 제일 많이 가르쳐요. 시스템에 몰입하라. 선택을 하는 것은 그런 쉬운 거예요. 그냥 하기로 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몰입 또는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과 몰입과 집중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요 항상 자신만만하고 정말로 겸손하고 자존심 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일을 해나가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 애텀에서 사람이 안 와서 성공을 못한 사람은 없다. 너무나 조건이 좋아요. 제품이 좋고 가격이 싸고 회사가 좋아서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잘 오게 해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데려올 사람이 없어도 며칠 몇 개월만 가면 사람들을 만들어서 데려와요.
그런데 그 데려온 사람들 붙잡지 못해서 성공 못했어요. 데려온 사람들, 내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 내가 데려온 사람, 내 파트너가 데려온 사람, 그 파트너가 데려온 사람도 다 내 식구인데 우리는 마케팅이 나이가 첫 번째 사람이나 100번째, 1000번째 사람이나 똑같은 조건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내가 데려온 사람한테는 좀 잘해주면서 파트너가 데려온 사람은 그거는 네가 데려왔으니까 네가 하라고 하는, 왜? 그게 돈이 좀 들어가는 일일 수 있거든요. 사람을 챙기다 보면. 그게 바로 인색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파트너가 데려온 사람을 내가 데려온 사람처럼 뺏어버리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그 사람을 챙기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데려온 사람처럼 그 사람을 챙겨버리는 욕심 있는 사람이, 그런 욕심은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와서 성공을 못한 게 아니라 온 사람을 잡지 못해서 성공 못했다.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산하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엇을 주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내 밑에서 안 떠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작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이제 성공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성공에 대해서 한번 미래 기억을 살려서 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아까 제가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았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13년이 됐다니까 13년 고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까? 제가 일이라고 하는 일답게 일을 한 것은요, 3년도 안 됩니다. 3년에 1000만원대에 갔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금방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를 1년 반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니까 재밌잖아요. 재밌어서 더 막 했더니 더 재밌고요. 더 재밌더니 더 막 해서 지금까지 온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렇죠. 뭐 애터미 연주에서 저 인터뷰하고, 자, 애터미란?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놀이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애터미가 놀이터처럼 재미있었으면 그분도 저처럼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거예요. 자,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들어온 대로 쓰면 됩니다. 앞으로 뭐 더 집도 늘리고 뭐 하려면 조금씩 모아서 하면 됩니다. 어디에도 돈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빌려준다는 데는 많아요. 엄청 문자가 많이 옵니다. 옛날에는 빌려달라고도 안 빌려준 것들이 이제 안 빌린다는데도 계속 빌려가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과거에 우리 형제들한테 졌던 빚은 애터미 와서 버는 걸로 다 갚았습니다. 응?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시간이 남습니다. 물론 시간이 남아도 나는 걱정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하는 시간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 그래도 일주일에 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날 저희 하고요. 화요일날 우리 저녁에만 퇴근 애터미 하고요. 수요일날 오전에만 또 우리 미팅 하고요. 목요일날 원데이 하고요. 금요일날 가끔 국장 미팅, 본부장 미팅 하고요. 토요일은 맨날 일 하나도 없고요. 어때요? 오후에 시간이 많고, 어느 날도 내가 오늘은 나 선약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못 나갑니다. 그러면 안 나갈 수 있고, 원데이 할 때도 어디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도 있고, 저는 궁금해서 들어요. 제가 들어서 거기서 여러분들처럼 성공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들어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 무슨 신제품이 나올까? 그런 거 들어요. 자주 듣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듣는 거예요. 돈의 자유를 얻었어요. 시간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다 나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오고요. 또 여러분 중에 저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친구가 많아요. 줌에서만 저하고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줌이 아닌 카톡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상담할 일도 상담하고
또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게 제약이 돼 있긴 하지만, 또 저를 또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기 파트너 한두 분을 데리고 여기 전주까지 오면 뭐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또 때를 넘겨서 오면 뭐 밥도 못 먹고 그냥 해모임이나 실컷 먹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지 이 돈을 받으니까 그렇게 돈 받으면서 그 일도 안 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는 않아요. 정말로 시간의 자유를 얻었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셔서 재밌다라는 거고요. 얼마 전에, 명절 전에 저희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나의 집의 대소사에는 이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사절한다. 여러분 어때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실천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저에게 어떤 한 분이 참 친구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대기업의 총수들이나 할까 말까 한 일인데 어떻게 친구가 그런 부의금을 사절한다, 화환을 사절한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크라운 리더스 클럽 정도 되면 부의금, 축의금 뭐 과감하게 사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명예와 인정이 막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애터미에서 얻어지는 정말 저희의 보상입니다. 뭐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것을 뭐 불로소득으로 얻어지는 게 복이기도 한데, 진짜 복은 자기가 노력한 한 만큼의 뭔가 얻어지면 그게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투자해서 힘들게 해도 망하고 돈 못 번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돈을 벌어들인다면 그게 복이라고. 근데 애터미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복으로 주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가족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족들도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줘도 안 할 사람 안 해요.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하면 명절 때 얼마나 서로 좋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폰서님, 동생을 보고 스폰서님이라고 그래.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먼저 하면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보고 스폰서님이라고 해. 이야,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자, 이런 애터미 여러분들 하는데 쉬우면 이상한 거죠. 짧으면 시간이 짧게 걸린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마음에 고생하는 거 전부 다 당연한 대가지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아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지만 같아서 뭐 할 거예요? 그냥 저만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만 같았으면 여러분들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성공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여러분의 성공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명절 끝나고 나서 다들 분주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 여러분들 끝까지 이 애터미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보내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